아동 성범죄는 가정 안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더욱 우려할 일은 가정 성폭력이 초기 단계에서 만취 상태 또는 실수를 가정에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아이가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 상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없는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나쁘다고 인식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성추행 강도가 점점 심해져 최악의 경우 강간을 저지를 수도 있다. 가정안 성범죄는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 성교육을 받은 후에야 세상에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가 털어놓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가해자가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수년간 지속된 범죄라 증거도 없고 아이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범죄를 입증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2008년부터 아이와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에는 무조건 전문가를 참여시켜 피해자의 진술에 도움을 주고 그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가정안 성범죄의 심각성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된 한 성폭력 사건의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사건의 최초 발생 시기는 피해자 S양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오랫동안 S양의 어머니와 사귄 아저씨는 S양에게 친아버지 못지않은 친절을 베풀었다. 아저씨는 S양 어머니의 반찬가게 상가 건물에서 정육점을 운영했는데 S양이 방과 후 가게를 혼자 지키고 있으면 아저씨가 찾아와 조끼 주머니 속에서 군것질거리를 꺼내주곤 했다. S양은 술주정과 폭력을 일삼던 친아버지보다 친절한 정육점 아저씨를 더 좋아하고 따랐다. 엄마 역시 딸과 잘 놀아주는 그를 늘 고마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다. 문제는 S양의 어머니가 아저씨와 함께 살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S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모녀는 그동안 지내온 단칸방에서 아저씨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저씨의 아파트는 방이 2칸이나 있었고 예전에 살던 곳보다 훨씬 넓고 깔끔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방이 생긴 S양은 아저씨에게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아저씨도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S양을 더욱 각별하게 대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기도 하고 이불 속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등 친아빠와 딸처럼 지냈고 어머니가 가게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S양이 아저씨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곤 했다. 성추행이 시작된 시점은 행복한 동거를 시작한 지 2달 후부터였다. S양이 잘 때 아저씨는 이제 겨우 나오기 시작한 S양의 가슴을 쓰다듬곤 했다. 하지만 S양은 그것이 성추행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저씨와 씨름도 하고 몸싸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이제 우리 S도 아가씨가 다 되어가는구나 라고 말하곤 했는데 제가 다 컸다고 칭찬해주는 것 같아 오히려 뿌듯했어요. 엄마도 아저씨랑 잘 지낸다고 대견했고요. 그때만 해도
S양의 몸을 쓰다듬는 것 외에 아저씨의 별다른 성폭행은 없었다. S양은 몸싸움 중 가슴뿐 아니라 성기 부분의 접촉도 있었지만 속옷을 입은 상태라서 별다른 불쾌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저씨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동거를 시작한 지 1년 후 어머니와 아저씨의 말다툼이 시작됐다. 싸움의 원인은 주로 친아버지였다. 어머니가 아저씨 몰래 친아버지를 잠깐씩 만난 것이다. 친아버지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자 어머니는 가게 보증금 일부를 빼서 아저씨 몰래 주었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저씨가 몹시 화를 냈다고 했다. 그즘 S양은 잠결에 아저씨의 손길을 느끼곤 했다. 어머니와 방을 함께 쓰지 않고 거실에서 자던 아저씨는 5학년 1학기 말부터 S양의 방에서 잠을 잤다. 하루는 S양이 잠을 자는데 아랫배가 찌르는 듯 아파 눈을 떴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자신을 온몸으로 짓누르고 있는 아저씨를 발견했다. S양이 있는 힘껏 아저씨를 밀쳐내자 아저씨는 말없이 안방으로 사라졌다. 이후 아저씨는 거의 2주마다 한 번씩 방에 와 S양을 괴롭혔다. S양은 늘 어둠 속에서 훌쩍거리다 아침을 맞았고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한다. 엄마를 생각하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아저씨 없이 살 수 없는데 제가 괜한 얘기를 꺼내 엄마랑 아저씨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친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아저씨마저 떠나면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그냥 혼자 참자고 생각했어요. 사건은 S양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알려졌다. 중학교에 입학한 S양은 한 학기에 한 번씩 성교육 수업을 들었는데 끝에서야 아저씨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 것이다. 성교육을 받기 전에는 아저씨가 자신을 가끔 아프게 했지만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었기에 그럭저럭 참고 살아갔다고 한다. 그러나 성교육을 받은 후 아저씨의 행동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S양은 친구에게 이 사실을 고백했고 친구는 선생님에게 S양의 고민을 알렸다. 선생님의 신고로 아저씨는 구속 수사를 받았고 S양의 어머니는 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제야 알게 됐다. 이후 S양은 전학을 갔고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